컨텐츠의 모든 것 수능 리슐랭입니다. 오늘 드디어 제가 처음으로 국어 인터넷 강의를 소개하는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사람마다 가진 재능도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쌓아온 독서량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 강의가 맞는지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하면서도 조심스러운데 이제 제 인트로 영상에서 보셨듯이 다양한 국어 강사분들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그런 영상들을 그냥 수용하시지 말고 비판적으로 수용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1클래스의 특징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1클래스를 어떤 학생이 선택하면 좋냐,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김동욱 선생님의 독해 방식과 요즘 가장 트렌디한 구조독해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재밌는 예시를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요즘 즐겨보는 드라마가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인데 조이서 역할을 하는 김다미 배우가 진짜 귀엽게 나와요. 제가 비문학 지문의 첫 문단을 이태원 클라스로 하나 써온 게 있는데 그거를 같이 보면서 얘기를 진행을 해볼게요. JTBC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영하는 이태원 클라스가 장안의 화제이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주인공 박세로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복수에 가까워지는 스토리의 전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안겨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로지 스토리 전개만이 이태원 클라스의 높은 시청률의 비결일까? 이태원 클라스의 인기를 이해하기 위해 큐티풋짝 배우 김다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거를 제가 썼어요. 제가 썼는데 이 첫 문단을 보니까 기출이 막 떠오르시지 않나요? 안 떠오르신다면 아직 기출 분석이 덜 돼 있거나 아니면 이런 구조독해를 안 배우신 분들인 건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첫 문단은 어떤 글들이랑 유사하냐면 1,4학년도 수능 베토겐 교향곡의 아름다움, 그리고 1호학년도 수능 슈퍼문이라고 불리는 지문, 이런 지문들의 첫 문단과 유사하게 제가 글을 써놨어요. 어떤 점에서 유사하냐면 첫 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질문을 던지고 먼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 정보를 까는 이런 구성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비문학 지문들의 첫 문단과 닮았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기출의 흐름대로라면 제가 쓴 첫 문단을 읽고 김다미라는 배우의 매력적인 요소들이 병렬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요소들을 비교대조해야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시키겠구나, 사전 정보로. 그리고 그런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이태원 클라스가 왜 인기 있는지, 그 인기의 비결을 서술을 하겠구나라는 걸 이전의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에 구조독해의 핵심은 누적된 기출 문제로부터 글의 흐름에 관련된 도구들을 뽑아내고 그 도구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기출문제를 읽어내는 게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문이 나오더라도 내가 예전에 읽어본, 내가 예전에 공부해본 기출문제랑 되게 흐름이 유사하다라는 느낌으로 글을 편하게 읽는 게 이 구조독해가 가져다주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방금 말씀드린 구조독해랑 완전히 배척점에 있는 게 김동욱 선생님의 독해 방식이거든요. 김동욱 선생님은 왜 굳이 이전 기출을 끌어오냐, 새로운 질문을 읽는데 반응하고 생각하며 그냥 읽으면 된다 라는 거예요. 제가 이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쓴 첫 문단을 김동욱 선생님 방식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 JTBC에서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방영하는 이태원 클라스가 장안의 화제이다. 이태원 클라스가 이 글의 주제인가 보다. 좀 더 읽어보자.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는 주인공 박세로이가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이다. 회를 거듭할수록 복수에 가까워지는 스토리 전개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통쾌함을 안겨주고 있다. 드라마의 내용이 주인공의 복수에 관한 건가 보네. 근데 이 복수의 과정에서 통쾌함을 안겨준다면 아마 복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스토리인 것 같네. 그렇다면 오로지 스토리 전개만이 이태원 클라스의 높은 시청률의 비결일까? 자, 반응하자. 이 글이 결국 관심 있는 게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 자체가 아니고 이태원 클라스의 시청률의 비결이네. 그게 궁금한 거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이태원 클라스가 시청률이 높은지 거기에 반응하면 되겠네. 이태원 클라스의 인기를 이해하기 위해 큐티풋짝 배우 김다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자, 이태원 클라스의 시청률의 비결을 바로 답하지 않고 먼저 배우 김다미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네. 자, 예측을 하자. 앞으로 배우 김다미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고 아마 그 내용이 바탕이 돼서 시청률의 비결과 연결이 되겠네. 자, 어떤가요?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김동욱 선생님의 독해 방식은 자연스러움을 추구한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굳이 옛 기출의 구조를 끌어올 필요도 없고 굳이 도구를 만들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읽고 생각하고 반응하고 예측하고, 이게 다예요. 개인적으로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도구를 정리하고 이런 거를 되게 거추장스레하고 시험장에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김동욱 선생님이 정말 잘 맞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이 제가 방금 들어주신 예시와 그리고 맛보기로 3-4강 들어보고 그리고 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들을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좋겠어요. 딱 제가 뭐 등급대를 추천드리거나 이럴 순 없고 이거는 개인의 취향차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제 김동욱 선생님의 두 번째 특징으로는 미시독해의 강자라는 건데요. 먼저 미시독해가 뭐냐면 한 문장을 제대로 읽어내는 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문장 안에서도 특정 단어에 주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특정 보조사의 어떤 뉘앙스에도 주목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미세한 한 문장 처리까지도 잘 해내는 게 미시독해를 잘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게 결국에 마지막 한두 문제를 가르는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국어 공부를 많이 해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일일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과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며 직접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생각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예를 들면 김다미 배우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했을 때 아 김다미랑 뭐 사귀고 싶다 김다미 만나고 싶다 너무 귀엽다 사랑스럽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 그런 뭐 너무 생각을 많이 진행하지 말고 딱 김다미 배우의 인기 요소만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을 정해주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결국에 미시독해를 잘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강 팁에 대해 말씀드리고 마칠 건데 첫 번째 수강 팁은 필기를 최소화하자는 것과 정보를 필기하기보단 생각을 필기하자는 건데요. 결국에 김동욱 선생님의 강의를 듣는 목적이 수능장에 가서 내가 김동욱 선생님이 돼서 앉아있자 이거잖아요. 결국에 1년간 노력하는 그 결실은 내가 김동욱 선생님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김동욱 선생님이 생각하는 게 지문을 읽어가면서 싱크로가 얼마나 맞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필기할 게 많이 없어요. 나와 일치하면 그런 부분은 그냥 필기를 안 해도 되는 거고 나랑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서 예를 들면 나는 이런 단어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김동욱 선생님은 이런 단어에 주목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만 툭툭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러지 못했나를 반성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필기할 게 별로 없어요. 칠판에다가 뭐 그려주시는 표라든지 지문 이해를 위해 그려주시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적을 필요가 없고 오직 내 머릿속의 생각과 김동욱 선생님 머릿속의 생각이 어느 정도 일치하냐 그리고 왜 일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내 머릿속을 교정해야 되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필기를 최소화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강 팁은 문법은 따로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1클래스를 1주차부터 8주차까지 지금 나온 거 다 들어봤는데 문법을 감각을 유지하는 정도로 가르치세요. 매주 어떤 테마를 잡고 그 테마에 대해 설명하고 그 감각을 유지시키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문법을 수업하신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학교도 못 가고 있고 그리고 대중반도 못 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문법은 인강이라든지 교재로 정리하셨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인강으로 정리한다면 뭐 김동욱 선생님 문법도 좋고 유명한 뭐 전영태 선생님 문법이라든지 아니면 유대종 선생님 문법 이런 것들로 이번 3월 기간 이용해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세 번째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컨텐츠를 병행해도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동욱 선생님의 문학이 별로라서가 아니고요. 김동욱 선생님은 여전히 비문학처럼 문학도 최소한의 도구로 작품을 감상하면서 깔끔하게 문제를 푸시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문학은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빠르게 풀어서 맞추는 게 중요하잖아요. 김동욱 선생님이 추구하시는 최소한의 도구보다도 좀 더 늘려서 체크 포인트를 좀 넓게 가지고 빠르게 그것들만 체크하면서 답을 맞추는 그런 스피디한 풀이를 배워두는 것도 전 좋다고 조심스럽게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김상원 선생님의 문학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박강일 선생님의 훈련도가 교재로는 필연 문학 이런 것들을 클래스, C클래스를 쭉 타고 가더라도 병행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치기를 꼭 병행하셨으면 좋겠는데 특히 2등급 이하는 양치기가 꼭 수반돼야 되거든요. 근데 양치기를 뭘로 할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기출 풀어야죠. 그리고 연필동 풀어야죠. 바탕 모의고사 풀어야죠. 그리고 대한민국 그 상위권 수험생들이라면 다 푸는 이감 모의고사랑 간슬계까지 고려하면 너무 지금 해야 될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기출문제는 무조건 이게 1순위이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연필통이랑 간슬계 그리고 이감이랑 바탕 중에 뭘 풀어야 되냐 이게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김동욱 선생님을 믿고 가기로 했기 때문에 연필통이랑 바탕은 꼭 풀 것 같아요. 그 대신 이제 중하반기로 들어서면서부터는 간슬기랑 이감은 저는 거의 무조건 풀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는 무조건 풀면서 아마 연필통을 그러면 빼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면.
근데 바탕이랑 이감은 병행하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김동욱 선생님을 믿고 가기로 했다면 이감 감쓸개보다도 더 연필통이랑 바탕 모의고사를 푸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글을 쓰는 거니까요.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입시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남아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해서 꼭 올해는 원하는 대학 학과에 진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제는 대성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성 영상 찍을 거예요.